같은 한 주에 중앙은행, 국제금융감독기구, 그리고 빅테크 세 진영이 모두 AI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영란은행은 AI 리스크를 공식 스트레스 테스트에 집어넣었고, 금융안정위원회 FSB는 특정 AI 모델 하나를 글로벌 중앙은행 감시망에 올렸으며, 같은 주에 코인베이스와 스트라이프, 클라우드 플레어는 AI끼리 자동으로 결제하는 오픈소스 프로토콜 재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투자자라면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규제가 세지면 AI 수혜주 수익률은 꺾이는 걸까요? 아니면 자금이 결제 인프라 쪽으로 재배치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네 갈래로 분해합니다. 결제 인프라 X400이 표준부터 시작해서 FSB 미소스 공유, 영란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그리고 어제 저녁 브리프의 메타 구조 조정과 채굴기업 업종 재분류까지 연결한 뒤 마지막에 여러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한 줄로 정리합니다. 현재 S&P 500은 710달러 선에서 1.21% 상승, 나스닥 100은 1.31% 오른 648달러 구간에서 이 흐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 결제 레일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 다룬 비자 스트라이프의 템포 블록체인이 특정 블록체인 레이어 경쟁이었다면 오늘 보도된 X402는 그 위에 프로토콜 표준 경쟁입니다. 레이어가 두 층으로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인베이스, 스트라이프, 클라우드 플레어가 리눅스 재단 산하의 비영리 재단을 세우고 AI 에이전트 간 자율 결제 오픈소스 표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WS, 비자, 아멕스를 포함해 총 20개 기업이 공식 합류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AI의 화폐, 레이어를 장악하느냐? 카드 네트워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기존 결제 레일의 주도권을 지키려 들어왔고, 클라우드 진영인 클라우드 플레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은 API 결제 허브라는 새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전략은 정반대입니다. 투자 시사점을 짚겠습니다. 당위 수혜는 표준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는 참여자입니다. 현재 코인베이스는 206달러 선에서 3.26% 오르며 이 재단 출범 소식을 그대로 반영했고, 클라우드 플레어는 200달러, 1.83% 상승입니다. 비자는 317달러로 0.61% 완만한 움직임인데 이건 카드 네트워크가 방어적 포지션이라는 시장 해석입니다. 중기 리스크는 표준 주도권을 놓치는 참여자, 즉 자체 결제 API를 가진 빅테크 중 이 재단에 늦게 합류한 기업들입니다. 국내 핀테크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현재 표준 관찰자 입장이고, 글로벌 표준이 확정될 때까지 직접 수혜보다는 결제 거래량 기반 수익 모델이 얼마나 잠식되느냐라는 방어 논리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결제 레일은 이렇게 민간이 짜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독당국은 이 AI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IMF 의제에 올랐다고 전해드린 엔스로픽의 미소스 AI가 오늘 FSB 금융안정위원회 회원국 정보 공유 단계로 공식 진입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단순한 리뷰 착수가 아니라 인사이트 공유 대응 조율이라는 이 단계로 넘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전 세계 규제기관과 중앙은행이 이 AI 모델 하나를 실시간으로 함께 추적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인 이유는 특정 AI 모델이 이름 그대로 국제금융감독 의제에 오른 최초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AI 기업의 지위가 리스크 관리 도구 공급자에서 시스템 리스크 감독 대상으로 공식 변경된 겁니다.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은 FSB 정회원국입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이 정보 공유 파이프라인에 직접 연결돼 있다는 뜻이고, 국내 AI 금융 도입 가이드라인 제작성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시사점은 이렇습니다. 엔스로픽은 비상장이라 직접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우회 노출 경로가 두 갈래입니다. 첫째, 파트너인 아마존과 알파벳. 둘째, 이 모델을 채택해 업무에 적용한 대형 은행들입니다. JP모건은 현재 310달러에서 0.11%, 사실상 횡보입니다. 골드만삭스는 925달러에서 2.88% 오르며 규제 강화에도 오히려 대형 플랫폼 수혜 구도로 해석되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188달러, 0.8% 상승입니다. 규제 비용 증가는 역설적으로 규제 대응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대형 금융기관에 유리합니다. 소형 AI 스타트업과 중소형 핀테크에는 진입 장벽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글로벌 감독기구가 AI 모델을 추적하기 시작했다면
중앙은행은 이 위험을 어떻게 숫자로 환산해 자본 비용에 반영할까요? 세 번째,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이번 주 내내 예고해드린 영란은행의 AI 스트레스 테스트 편입이 오늘 공식 확정됐고 실제 테스트 라운드 일정까지 잡혔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영란은행이 정례 스트레스 테스트에 AI 리스크 시나리오를 공식 편입하기로 했고 대상은 영국 대형 은행과 자산운용사입니다. 주요 중앙은행 중 AI 리스크를 자본 규제 레벨에서 정량화한 최초의 조치입니다. 이 테스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AI의 성격이 바뀝니다. 이전까지 AI는 은행 내부의 리스크 관리 도구였습니다. 이제는 규제 자본을 먹는 시스템 리스크로 성격이 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자본 버퍼가 늘어나야 하고 내부 통제 인력과 기술 투자 비용이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 ROE에 하락 압력이 가해집니다. 파급 경로는 빠릅니다. 영국이 먼저 도입했다는 건 유럽 중앙은행 ECB, 미국 연준, 일본은행의 연쇄 도입이 유력하다는 뜻입니다. 한국금융감독원은 정식 도입 전에 섀도우 테스트를 먼저 돌려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 FSB 정보 공유와 결합되면 국내 도입 시점이 시장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시장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HSBC 홀딩스는 92달러에서 1.81% 상승, 바클레이스는 24달러에서 3.4% 급등했습니다. 얼핏 호재 반응 같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규제 비용을 감당할 체력이 있는 대형 은행으로의 자금 쏠림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규제 장벽이 높아지면 오히려 경쟁 해자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자산운용 쪽 블랙록은 1,052달러 2.65% 상승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투자 시사점을 정리하면 당위 조정 압력은 AI 의존도가 높지만 규제 대응이 늦은 중소형 자산운용사입니다. 장기 수혜는 규제 대응 소프트웨어를 파는 렉테크 업체, 리스크 모델링 사스, 그리고 감사 컨설팅 업계입니다. 국내 KB금융과 신한지주 같은 금융지주는 대응 비용 증가와 경쟁 해자 확대라는 양면을 모두 봐야 합니다. 규제는 이렇게 강해지는데 반대쪽에서는 기업들이 AI로 인건비를 깎고 채굴업체가 업종을 바꾸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오고 있었죠. 어제 저녁 브리프에서 쇼츠로 다룬 두 가지 주제가 오늘 규제 뉴스와 직접 연결됩니다. 먼저 메타입니다. 1만 5천 명 감원을 발표했는데 동시에 AI 설비 투자 캐펙스를 1,150억에서 1,350억 달러 구간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시장은 이걸 인건비를 AI 인프라 자산으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하며 호재로 받아들였고 메타는 현재 688달러에서 1.73% 상승 중입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입니다. 코어 사이언티픽과 테라울프 같은 업체들이 연말 수익의 최대 70%를 AI 데이터 센터 계약으로 채우면서 업종 자체가 크립토에서 데이터 센터 리트성 자산으로 재분류되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와의 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영란은행 스트레스 테스트가 금융사의 AI 의존도를 자본 비용으로 환산하기 시작하면 반대로 비금융권 빅테크와 인프라 기업은 AI 설비로 리레이팅을 받는 디커플링이 심해집니다. 즉, 자금이 규제를 받는 AI 사용자, 즉 은행 쪽에서 규제 바깥의 AI 공급자인 메타형 엔비디아, 코어 사이언티픽, 테라울프 쪽으로 더 빠르게 이동할 구조가 이번 주에 확정됐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흐름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네 흐름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규제는 AI 사용자, 즉 은행 쪽에 비용을 부과하고 자본은 AI 공급자, 즉 빅테크와 인프라 쪽의 수익으로 보상합니다. 세 레이어로 나누면 더 선명해집니다. 첫째 레이어는 결제 레일입니다. X사연기와 템포가 민간 표준 자리를 두고 경쟁합니다. 둘째 레이어는 모델 감시입니다. FSB 미소스 공유가 AI 공급자에게 직접 책임을 부과합니다. 셋째 레이어는 사용자 자본 규제입니다. 영란은행 스트레스 테스트가 금융사의 ROE를 직접 압박합니다. 한국투자자 체크포인트가 명확합니다. 금융감독원이 FSB 정보 공유에 실시간 노출돼 있고 영란은행 도입이 확인되면 국내 금융지주의 자기자본 기준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금융주 비중과 AI 인프라주 비중 사이 상대 가중치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주입니다. 핵심 통찰은 이것입니다. AI는 더 이상 기술 테마가 아닙니다. 규제, 결제, 자본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변수입니다. 이제는 섹터 분산보다
규제 노출도 기준의 분산 전략이 더 중요해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 실제로 체크해야 할 4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유금융주의, AI 의존도와 리스크 관리 체계 공시를 1분기 실적 IR 자료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영란은행과 FSB 흐름이 실제 자본 비용에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2개에서 3개 분기 시차가 있습니다. 둘째, AI 인프라 노출은 단일 모델 기업 집중보다 결제, 클라우드, 전력, 데이터 센터, REIT까지 레이어별로 분산하세요. 오늘 X400이 재단에 참여한 숨계사 리스트가 좋은 단서입니다. 셋째, 크립토 ETF나 채굴주를 보유 중이라면 추적 지표를 비트코인 시세에서 AI 매출 비중과 전력 계약 잔고로 즉시 교체하세요. 업종 재분류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넷째, 규제 뉴스를 악재냐 호재냐 이분법으로 보지 말고 누구에게 비용을 전가하느냐라는 관점으로 해석하세요. 이번 주 비용은 금융사와 AI 모델 공급자, 보상은 인프라와 표준 주도자에게 갔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짚으면 이번 주는 AI가 규제, 결제, 자본이라는 세 것이 축에 동시에 편입된 역사적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규제 노출도가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 AI 사용자 쪽인지, AI 공급자 쪽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분석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구조적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눌러주시고요. AI가 바꾸는 돈의 흐름, 여기까지입니다.